네, 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탈모가 고도로 아주 많이 진행되어서 뒷머리에 채취할 모발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약을 먹어도 약물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께는 채모 이식을 또 보내드리기도 하죠. 몸의 수염이나 또 다른 몸에 있는 채모를 이식을 보내드리는데 또 이 또한 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모발을 이식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또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된 게 있어서 오늘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 이식을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뭐 장기든 어떤 조직이든 그것이 나의 몸 속에 들어온다면 내 몸에 있는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배척을 하고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혈액형 검사도 하고 또 HLA 적합성 검사, 그래서 사람의 그 백혈구 항원을 검사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접합성 여부를 또 우리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이식을 한 다음 면역 억제제를 우리가 또 장기간 먹게 되죠.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만큼 작은 그런 모발 조직, 생체 조직이지만 이게 이식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탈모가 있더라도 이게 뭐 그런 간 이식이나 콩팥 이식처럼 어떤 생명 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장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그 독한 강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발 이식을 받는 것을 대중화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장기 이식을 받은 원인으로 해서 장기간 동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미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거부 반응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더마탈로직 서저리라는 그 잡지에 발표가 된 케이스 리포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케이스 리포트 논문의 제목은 Allogeneic Hair Transplant in a Kidney Transplant Recip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서 동정간 모발 이식을 한 결과들을 나타내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 소개된 환자분은 60세 환자분으로 탈모 그레이드 6에서 7 정도 되는 환자분입니다. 6에서 7단계 사이라니까 상당히 고도의 탈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탈모를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20년 전에 이분이 친구로부터 콩팥을 기증을 받아서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탈모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약 3년 동안 미녹시딜을 계속 하루에 2번씩 바르고 1년 동안 프로페시아도 먹고요. 그 다음에 막 4개월 정도 또 PRP 치료와 같은 그런 치료를 했지만 탈모에 대한 그런 효과를 크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콩팥을 기증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러니 탈모를 좀 벗어나고 싶다. 나에게 네 머리카락을 조금 기증을 해다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았는지 그분이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결국 모발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 2350개의 모낭 단위를 헤어라인에서부터 약 중간 그 윗머리 부분까지 주로 앞쪽이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경과를 이제 관찰 추적을 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피 검사라든지 또는 모발 검사,
그리고 조직학적인 그런 검사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모발이식 경과를 가는 그런 모습들, 결과들이 나와서 모발이식 된 것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식된 모발들이 혹시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CD4, CD8 그 지수들을 검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2대1 정도 비율로 보통 장기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와 거의 유사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정도 됐을 때 결과를 보면 약 85% 정도 이상의 그런 진행 과정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이식이 잘 되었구나.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량의 모발들과 또 친구로부터 또 나머지 양들을 또 기증을 받아서 다음 모발 이식 계획을 세우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결과에서처럼 우리가 이식을 하기 전에 HLA 적합성을 검사를 하고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꾸준하게 복용을 한다면 타인의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결과가 아주 유용하게 잘 나올 수 있다, 효과적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런 정보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 리포트가 처음 발표된 동종간 모발 이식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미 2건의 동종간 모발 이식 케이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처럼 장기 이식 후에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골수 이식을 한 후에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 모발 이식을 한 그런 케이스 리포트였습니다. 골수 이식을 한 경우는 이제 장기 이식을 한 경우와는 다르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골수 이식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완성시켜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골수가 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발이 그 후에 이식이 되면 이미 자기 몸에 대한 면역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 반응과 같은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면역 억제제조차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논문에 올려진 이 케이스 리포트를 보고 국제 모발 이식 의사 그 사이트에 한 의사분께서 본인의 경험담을 올리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쌍둥이가 아닌 형제간의 모발 이식을 했더니 결과가 양호했다라는 건데요. 동생이 두피에 염증성 탈모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피 상태가 탈모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질환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두피의 염증 상태가 안정적으로 활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서 이분이 2번 정도 모발 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탈모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었고 본인은 또 탈모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발들을 이식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뒤에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이 남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형에게 부탁을 해서 모발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간이기 때문에 타인의 모발 상황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런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형제에 있어서는 HLA 적합성 여부도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면역억제제, 수술 후에 면역억제제도 쓰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40개 정도 테스트로 일단 이식을 해봤습니다. 혹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지 한 40개 정도로 이식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비교적 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000개 정도의 모발 이식을 추가적으로 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뒤통수에서 2,000개 정도의 모낭을 뽑아서 그걸 동생에게 이식을 한 거죠. 약 2년이 지난 이제 지금 시점인데 비교적 결과가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고 그 동생분도 아주 해피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 경험담을 쉐어해 주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모발 이식을 고려를 할 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HLA 적합성이 맞는 분입니다.
형제간일 경우에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거고요. 타인이더라도 HLA 적합성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이식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타인의 모발 이식은 아직까지는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케이스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어떤 장기 이식이라든지 그런 이유들로 해서 이미 기존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모발 이식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